안녕하세요. 조진표입니다. 이번에는 이화여대 국제학부 국제학 전공에 대해서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국제학부는 우리 외고 국제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학과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화여대 안에는 설립자 이름을 딴 스크랜튼 대학이라는 단과 대학이 있고요. 그 안에 과가 3개가 있습니다. 입학할 때 스크랜튼 학부로 입학하는 친구, 뇌인지 과학부로 입학하는 친구, 국제학부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스크랜튼 학부는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자유전공 학부가 되는 거고요. 뇌인지 과학부는 이공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룰 국제학부는 일단 국제학부로 뽑았다가 들어가서는 전공이 나뉩니다. 국제학 전공과 글로벌 한국학 전공으로 나누게 되게 되는데 대학 알림이에 가보면 두 전공을 완전히 다른 전공으로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학은 같이 했지만 과는 다른 과처럼 여겨져서 통계가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국제학부의 국제학 전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제학부랑 국제학 전공 국제학부 안에 있는 그리고 글로벌 한국학은 어떤 차이가 있냐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좀 뒤져봤더니 일단 국제학부는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국제학부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대 고대보다 자기들이 먼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완전 영어로만 교육을 하는 영어 전용 학부 교육 프로그램이다. 근데 주로 배우는 것은 여기 있는데 통상 협상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등에서 국제 전문가로서 성장하도록 만드는 거고 글로벌 한국학은 한국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다양한 학문을 배우고 인문학의 창의력과 분석력을 갖춘 여성 인재를 키우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좀 나눈다면 국제학부 안에서 국제학 전공은 약간 사회과학에 더 가까운 그런 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글로벌 한국학은 인문학 쪽에 더 가까운 과라고 추정되는 그런 안내 문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한국학은 이화여대에 유학 와 있는 많은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약간 다를 수 있다. 오늘은 통상 전문가를 만드는 국제학 전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026학년도 선발 계획을 보게 되면 우리 국제학부는 55명을 선발할 그런 계획에 있는데 수시에서 미래인재 서류 전형으로 11명, 미래인재 면접 전형으로 44명을 뽑는다라고 되어 있죠. 미래인재 서류 면접은 현재는 없는 전형인데 우리 2026학년도 선발할 때부터는 저렇게 하겠다라고 바뀐 전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류 전형은 서류 100%로 뽑되 수능 최저가 아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래인재 면접은 1차 서류로 뽑고 면접까지 봐서 서류 점수 플러스 면접으로 선발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학부는 예정이 학생부 교과 없고 논술 없고 학생부 종합으로만 앞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는 정시 모집에서 자율 전공 인원을 많이 확대했죠. 그래서 인문 173, 자연 141명을 통으로 뽑은 다음에 그들은 자유롭게 다른 과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55명의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 인원이 국제학부 인원이 될 거다. 2026학년도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변화가 왜 심하냐? 어, 국제학부는 스크랜튼 대학 국제학부는 2024학년도 입시까지는 특기자 전형으로 뽑았습니다. 특기자 전형으로 인원을 54명을 뽑았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두 개를 나눠서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43명은 더 많은 인원이죠. 특기자 전형으로 뽑은 거죠. 그러다가 좀 전에 보셨죠? 2026학년도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되고 학생부 종합으로만 다 뽑는데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눠서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24가 다르고 2025가 다르고 2026이 다르죠. 아주 큰 변화의 과정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이 국제학부의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2025학년도까지도 여전히 그럴 건데 왜 그러냐?
특기자 전형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내가 이런 활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활동 보고서 같은 것을 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학 성적을 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은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부담이 많은 전형이었었는데 올해는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일부 아이를 뽑고 내년부터는 2025년이죠. 대학 입시 그 2026에 입학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부터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다 뽑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당연히 외국 국제고는 포함해서 일반고 학생들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과로 변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에 의외로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거든요. 그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고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일반고 애들이 많이 지원하듯이 우리 이화여대 스크랜튼 대학의 국제학부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수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점수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다 뭐로 뽑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특기자 전형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25학년도 입시에서 아직 치르지 않은 입시에서 처음으로 미래인재 전형을 몇 명을 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성적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대체 스크랜튼 대학의 국제학부는 어느 정도 성적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정보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대학에서는 자유 전공의 점수가 상위권 대학은 조금 더 높은 면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스크랜튼 학부 같은 학부 안에 있는 자유 전공의 우리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면 2024 입시 결과 합격자의 최종 등록자의 70% 컷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2.42 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시는 통으로 뽑는다고 그랬죠. 앞으로 통으로 더 뽑을 예정인데 현재도 일부 통으로 뽑고 있는데 그 계열별 통합 선발을 보게 되면 인문 계열의 정시 70% 컷이 89.33%. 요게 이제 국제학부의 성적은 없지만 이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025학년도 입시에서 처음으로 11명 정도를 미래인재 전형으로 뽑기 때문에 그 점수가 나오게 되면 우리 대충 국제학부는 이 점수대 전으로 결정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랜튼 학부의 국제학부를 노리시는 학생들은 이 점수 관계는 내년도에 아주 일부러 좀 찾아보셔서 더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점수들이 나오면 제가 또 영상을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원과 취업률을 보게 되면 진학률과 취업률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보면 가장 최근 대학알림에 올라와 있는 각각 2022년 12월 30일을 기점으로 조사한 그런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가장 최근 연도들인데 이화여대의 대학원 진학률은 15.9, 15.5, 13.0 이 정도가 됐고요. 높은 편이죠. 대학원을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국제학 전공의 대학원 진학률은 20.4, 이거보다 더 높았죠.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에는 4.8, 8.8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변화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건 좀 더 봐야 되는데 뭐 코로나 시국이라 많이 갔다가 다시 상경 계열의 특성처럼 상경 계열은 명문대도 대학원을 별로 안 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회 나가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건가? 요건 좀 더 탐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업률이 이화여대가 62.3, 64.9, 67.9인데 국제학 전공한 학생들은 67.2, 65.6, 80.3 이것도 참 갑자기 이렇게 취업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국제학부는 해마다 조금씩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아주 일반화시키기는 데이터가 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제학부, 국제학 전공 홈페이지에서 본인들의 취업 통계를 밝혔는데 아쉽게도 우리 스크랜튼 학부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보기 드물게 2023학년도까지의 막 최신 자료들까지 업데이트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었는데 우리 국제학 전공 홈페이지에는 2010년에서 2017년 좀 됐죠. 한 7년 전까지 그 졸업생들의 자료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분도 그냥 경향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취직을 하는구나. 지금은 7년이 지났으니 조금
코로나도 그 중간에 있었고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혹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올려주시면 영상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대학 스스로 밝힌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국제학 전공을 하게 되면 이런 진로를 가게 됩니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제 국제학 보니까 뭐 이런 진로도 다 영어로 해놨더라고요. 30.4%가 대학원을 갔다. 2010에서 2017년은 좀 전에 앞에서 보셨겠지만 한 해는 2020년만 20% 정도 되고 그 다음에는 10% 미만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계속 30.4%의 높은 대학원 진학률의 끝자락이 저 20%였고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아이들이 좀 적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과거에는 훨씬 더 대학원을 많이 가는 그런 학과였구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유학도 많이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학 간 학교 목록을 적어 놓고 있더라고요. 런던 LSE라고 부르죠. 런던 정경대학, NIU 로스쿨, 예일 대학, 하버드는 또 여러 개를 써놨네요. 그냥 하버드 대학 써놓고 하버드 로스쿨 써놓고 그다음에 교육대학 이렇게 써놨고요. 콜롬비아, 우리 프랑스에 있는 ISEG, 그다음에 일리노이즈 로스쿨 이렇게 진학을 했었다. 제가 좀 알림이를 찾아보니까 다른 과보다 유학 비율이 높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다 영어로 배우고 뭐 준비들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뭐 좋은 일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대학원을 원래는 많이 가는 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3.6%가 퍼블릭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뭡니까? 공공기관에 가고 있고 2.2%가 국제 조직이나 국제기구나 NGO 단체로 가고 있다. 그리고 9.6%는 뭐 기타 기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7.8%는 Financial Institute 그러니까 금융기관으로 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뭐 인스티튜트라는 단어를 쓴 거 보니까 이거는 약간 공공성의 기관들로 많이 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학교 측에서 밝힌 거는 국제기구는 국제 구호 담당하는 그런 조직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걸 써놨네요. 그다음에 개발 관련된 조직, 그다음에 월드 비전 이건 또 구체적으로 써놓고 이런 이제 봉사단체에 많이 갔고 그리고 이제 오피스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정부가 되는 거죠. 공공 쪽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는 외교부로도 갔고 그다음에 무역협회로도 갔고 그다음에 코리아 엑심뱅크 엑심이 익스포트 임포트죠. 수출입 은행에 갔고 국제협력단 무역공사 그다음에 증권거래소 이런 쪽에도 요 비율들이 각각 분야를 나눠서 취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9%는 PR 쪽, 홍보 쪽이나 방송 쪽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2%가 기업은 기업이지만 국내 기업에 갔다. 뭐 삼성, LG 뭐 많습니다. 아리랑TV, 대우증권, 미래에셋 금융 쪽으로 많이 갔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국제학 전공은 약간 상경계열, 사회과학 쪽에 가까운 그런 과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2%는 다국적 기업에 갔다. 그래서 JP모건, 스탠다드 차터드, 그다음에 P&G, TNS, 코리아 도이치 증권 이게 좀 옛날 자료라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도이치뱅크의 증권 부문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요즘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스, 홍콩 상하이뱅크, G 코리아, FNP 이게 이제 이거는 회사가 아니라 프로그램인데 G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 관련된 뭐 리더십 프로그램 그런 데도 들어갔다. 지멘스 메릴린치,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 이런 명품 업체도 갔고 그다음에 또 증권사 그리고 맥킨지 같은 컨설팅 회사, 블룸버그 같은 통신사, 그다음에 에이티커니 엑센처 다 그거죠. 저기 컨설팅 회사, 그다음에 존슨앤존스 담배 회사 BAT, 그리고 화이자, 로레알, 아마존 재팬 이런 이제 유수의 글로벌 기업으로 우리 이화여대 국제학 전공을 나온 학생들은 영어도 잘하기 때문에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의 자료와는 달리 국제학 전공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우리 꽤 대학원을 많이 가는 그런 곳이고 그다음에 딱 보면 알겠지만 외국 기업과 그다음에 글로벌 그런 조직들 그다음에 국내 기관이지만 무역에 관련된 곳들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화여대 국제학부의 국제학 전공의 진로를 요약을 해보면 대학원 진학률이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요. 취업률은 이화여대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인데 인문사회과로만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영어를 강점으로 유학 또는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 취업이 타과에 비해서 진짜 훨씬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기자 전형의 폐지로 연대처럼 일반고 출신의 진학이 앞으로는 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외고 국제고 학생은 여전히 잘 갈 수가 있고 일반고 학생도 외고 국제고가 아니니까 포기하지 말고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나라는 무역 중심의 경제 구조이므로 항상 인문사회 쪽에서는 글로벌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진로가 굉장히 좋은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문사회 쪽에서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국제학부에 관련된 학생들은 다른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 학생보다는 취업이 더 잘 되는 그런 편이다. 그래서 영어나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취업된 처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너무 좀 옛날 자료라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최근 국제학 전공한 우리 선배들은 어디로 취업을 하고 있는지 좀 업데이트해서 알려주면 우리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게 좀 도움이 돼야 맞아야 가서 중도 이탈률도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이 좀 필요하다. 업데이트된 걸 제가 발견하면 영상으로 다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화여대 국제학부 국제학 전공 진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